우리는 크리스탈 아이들. 레나 기거. 레나는 1986년 독일에서 태어났고 첫 크리스탈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레나는 평범한 공립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혼자이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김나지움 졸업시험을 마치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냈고 자신의 할 일을 발견했으며 이제 그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나는 크리스탈 아이들과 관련해 여러 곳에서 강연도 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레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으며 사랑과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세상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레나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랑과 기쁨을 가져오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우리는 빛이에요. 책머리에. 안녕 여러분. 핑크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크리스탈 아이들의 세계로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 책을 읽다니 참 기쁩니다. 이 책을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먼저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책은 많은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위한 지식이 아닌 가슴과 영혼을 위한 지식이랍니다. 지식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뇌에 저장할 수 있는 지식을 생각하죠. 하지만 그 밖에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있답니다. 제가 말하는 지식이란 우리의 뇌가 저장할 수 있는 지식이나 이성적으로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 있는 지식과는 다른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하면 자전거가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죠. 혹은 우리의 가슴은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알고 있어요. 이성과 뇌만 가지고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면 이 책을 이해할 수 없답니다. 제게는 머리를 위해 구체적인 그림과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영혼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들은 문법적으로 꼬여 있을 거예요. 진동과 에너지를 제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랍니다. 그냥 가슴으로 이 책을 읽으세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모든 것을 유일하게 옳은 것이라고 보거나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더 간단할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이고 제 개인적인 해석이고 저의 경험이며 저의 길입니다. 저는 신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에요. 그러니 저 역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책과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길 좋아해요. 우리는 그것들이 100% 맞고 다른 것들은 모두 다 틀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개개인이 저마다 모두 얼마나 독특한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글 역시 개인마다 독특하며 주관적인 경험과 의견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지요. 여러분은 이 책을 보면서 크리스탈 아이들에 관해 흥미롭고 멋진 것들을 많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야기해두고 싶은 것이 있어요. 크리스탈 아이들은 여러분이 인간인 것과 똑같이 인간이랍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특정한 능력과 장점이 있어요. 누구나 저마다 장점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크리스탈 아이들을 이상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이상화시키세요. 누군가가 우리를 동경한다면 전혀 마음이 편하지도 않거니와 왜 그러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멋지고 세상에서 유일하며 비할 수 없이 아름다운 존재들이라는 걸 알거든요.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크리스탈 아이들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아이들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등등을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미 크리스탈 아이들을 알고 있고 저를 알고 있고 그들과 살고 있거나 그들과 함께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글을 쓰도록 했답니다. 이분들은 크리스탈 아이들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들과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들려줄 거예요. 그 글을 보면 크리스탈 아이들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여러 면에서 본 크리스탈 아이들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주관과 관점이 있고 개인적으로 인식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여러 사람들이 어떤 테마를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하면 그 핵심에 아주 가까이 갈 수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크리스탈 아이들의 기본적인 태도에 관해서 설명하고 그들이 어째서 그런 태도를 취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이야기할 거예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지구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적인 일인지에 관해 쓸 거예요. 지구에서 사는 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잘 알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아울러 우리의 고향과 우리가 온 근원인 크리스탈 차원에 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에 대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부분은 제가 저의 능력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지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크리스탈 아이는 어떤지 포괄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끝으로 크리스탈 아이들에 관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묘사해 볼게요. 단 한 가지 진실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각자 자신만의 진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크리스탈 아이는 무엇인지 직접 결정할 수 있답니다. 한마디로 크리스탈 아이들은 육감을 넘어 더 높은 차원의 감각까지 포함한 7가지 감각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또 그 감각을 사용하고 있는, 즉 훨씬 많은 것을 지각할 수 있는 인간이랍니다. 크리스탈 아이들이란 정확하게 무엇인지 딱 들어맞는 문구나 특별한 해석은 없습니다. 크리스탈 아이들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없고 마찬가지로 크리스탈 아이들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는 사람도 없답니다. 크리스탈 아이들만이 스스로 자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우리 크리스탈 아이들은 삶에 관해 우리만의 기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우리 내면에 특유의 진실을 지니고 있답니다. 우린 다른 진동, 즉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진동수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장 좋고 가장 쉬운 것은 가슴으로 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주위를 기분 좋게 아늑하게 꾸밀 수 있겠죠. 편안한 옷을 입고 초를 켜고 편안하게 앉거나 눕고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놓고 느긋한 마음으로 가슴을 여는 거예요. 긴장을 풀고 여러분의 영혼을 느긋하게 이완시켜도 된답니다. 모든 감각으로 이 책을 음미하면서 여러분에게 스며들게 해도 돼요. 그럼 즐겁게 읽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본 크리스탈 아이들. 크리스탈 파동. 카롤리나 헤헨캄프. 치유사이자 인디고 아이들과 관련된 수많은 책의 저자. 저서로 인디고 현상, 새 시대의 아이들, 인디고 아이들의 선물 등이 있다. 13,000년마다 돌아오는 주기 변화에 의해
에너지는 점점 더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점점 더 높은 진동수를 가진 존재들이 지구로 오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개척자들, 저도 그들 중 하나죠. 그 개척자들이 지구에 온 이후 이어서 인디고 선발대들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들은 1950년, 60년대에 지구에 왔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현재 대체의학자나 나노기술 연구자로 일하고 있답니다. 10년마다 에너지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더 높은 진동수를 가진 존재들이 점점 더 많이 육화하여 태어나는 것이 가능해졌죠. 1980년대 초반에 드디어 튼튼한 토대가 갖추어졌고 인디고 아이들의 거대한 파동이 빠른 속도로 줄지어 전 대륙에 흩어져 들어올 수 있었죠. 이 인디고 아이들은 투시력과 예지력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과 빛의 4차원과 5차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고력이 빠르고 이전 세대보다 더 지적인 경우가 많고 매우 민감하고 창의적이며 직관이 뛰어났죠. 무엇보다 고집이 셌고 동요하지 않고 확고했으며 어른들과 세상, 사회, 공동생활을 인식하는데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낡은 구조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들은 그야말로 깨어나라고 외쳤죠. 부모님과 교사들 밑에서 또 정부 등에서 많은 소동을 일으키는 일을 맡아야 했어요. 그로써 그들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새로운 파동이 전 세계에 퍼져서 자리 잡을 장을 마련한 것이었답니다. 바로 크리스탈 파동이죠. 이 크리스탈 아이들은 인디고 아이들과 전혀 달랐어요.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동정심이 넘치고 평화로웠지요. 그들이 커다란 눈망울로 누군가를 바라보면 마치 영혼에 직접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을 받죠. 그들한테는 텔레파시 능력이 있었고 매우 많은 아이들이 4살이 될 때까지 언어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빛의 언어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은 전 세계에 많은 크리스탈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준비시켜줄 언니와 오빠, 즉 인디고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구에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에너지 쇼크가 너무 컸을 테니까요. 우리는 크리스탈 아이들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어른들은 아주 느리고 낮게 진동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인디고를 비롯한 크리스탈 아이들은 훨씬 높은 진동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차이로 인해 크리스탈 아이들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서로 다른 에너지가 심각하게 부딪히는 것이죠. 대부분 이 아이들은 어른들의 느린 에너지에 의해 억눌리게 되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죠. 그들의 에너지는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일상의 많은 것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년 전부터 우리는 이런 현상을 겪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이 정신성 약물을 처방한다든지 자폐증, 주의력 결핍 장애 같은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 문제는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고차원의 에너지 통로를 열어 이 세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평화로움이 필요하고 그들의 다름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필요로 해요. 그들은 진정한 치유사이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
평화와 충만함 속에 사는 세상이란 어떤 것인지 행동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아직 대부분의 어른들을 가로막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 역시 인디고나 크리스탈 인간으로 진화하도록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진화는 전 세계적으로 한창 진행 중이고 누구나 그 진화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직 개체의식 속에서 사는데 익숙해 있는 반면 크리스탈 아이들은 이미 전체의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식 속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그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어 바라보고 우리의 가슴을 여는 것을 허락하도록 배우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참 좋을 거예요. 가정에도 많은 조화와 안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레나와 함께 살기. 이레네 포르트만. 초등학교 교사, 아이들의 엄마이자 빛의 일꾼. 2008년 초 레나는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라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곧이어 제가 사는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걸 알았고 1월 말에 가진 것을 모두 챙겨 저희 집 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집에 오기 바로 얼마 전 직접 골라놓은 방으로 들어왔죠. 레나와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 저는 22살짜리 레나가 온다는 걸 알았을 때 불안해하며 마음속으로 묻곤 했죠. 당시 저는 혼자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56살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어른이 된 새 아이가 제 품을 떠나고 생애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그대로 삶을 만들어 볼 수 있었죠. 레나에게 내 주장을 내세울 수 있을까? 저는 내 집에 사는 거니까 내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하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특히 부엌은 깔끔하게 썼으면 좋겠어. 그리고 레나는 내 딸이 아니니까 레나를 책임질 필요가 없어 하고 스스로를 위안했죠. 마음속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레나가 오는 것이 저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 저를 위해서도 또 우리의 프로젝트인 인디고 아이들과 크리스탈 아이들을 위해 만든 가슴이 열린 학교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만일 레나가 오지 않는다면 기회를 놓치는 일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우리 학교의 설립 멤버들은 우리의 새로운 교육 플랜을 실행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랬으니까요. 레나는 자신을 크리스탈 아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전에 인디고와 크리스탈 아이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읽은 적이 있었고 제게는 그 명칭이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낫다거나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는 읽히지 않았죠.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퍼즐 조각들입니다. 더 나이 든 우리는 이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함께 연주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춘기 때 68세대를 경험했고 히피들에게 공감했습니다. 우리 역시 나은 세계를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시도했죠. 확실히 새로운 세대들은 모두 이전 세대보다 더 넓은 의식과 더 적은 분리감을 프로그래밍해서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아이 레나와 함께 사는 건 어땠을까요? 제가 경험한 레나는 자신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레나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합니다. 레나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용기가 있으며 일관되고 진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깊은 내면과 연결되어 있고 대화하며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경험하고 배웠기 때문이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나는 모두가 하나인 상태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잊지 않고 있는 자신의 고향별로부터 알고 있는 것이죠. 레나는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두고 살며 그때그때에 맞춰 결정합니다. 레나는 계획을 적게 하고 내면에서 움직이는 대로 삽니다. 주로는 무의식적으로, 가끔은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건 레나가 어떤 게임은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건 우리를 몹시 자극하는 일일 수 있지만 자기가 어떻게 프로그램되어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대신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연습을 할 좋은 기회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나 통제 대신 신뢰가 필요합니다. 만일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으면, 늘 제가 옳다고 주장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들면 레나와 문제가 생깁니다. 레나는 제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거울처럼 비춰주기 때문이에요.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죠. 레나가 심하게 반응하면 그건 레나에게도 배후에 두려움이나 상처가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참 좋은 것은 레나와 그런 것들을 두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서로 속이거나 추켜 세우거나 비난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건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도록 도와주었고 저에게 집중하고 저 자신을 지지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제가 어떤 사고 패턴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게 해주었답니다. 저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진실인가? 내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내가 바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건 무엇인가? 내가 인정과 사랑을 받거나 좋은 상황에 처하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나? 레나와 함께 사는 것이 정말로 레나가 믿듯이 통제와 계획, 협상, 타협 없이 제대로 잘 될까? 그건 마치 산마루를 타는 것과 같다. 서로 대조되는 것 사이에 난 좁은 길을 걷는 것이다. 나는 언제 에고 상태에 있으며 언제 여신으로 있는가? 즉, 나는 언제 진정으로 나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나? 저는 레나와 함께 지내면서 모든 다양한 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대환영이죠. 그리고 저는 제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완전할 필요가 없죠. 레나는 웃고 노래하고 삶에 기뻐합니다. 레나는 매우 즉흥적이고 개방적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지금 무엇에 열중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고향별에 대한 향수로 매우 슬퍼하며 울적해지기도 하고 이곳 지구에서의 삶에 몹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죠. 다른 한편 제가 경험하는 레나는 자신의 사랑과 지혜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젊은 아가씨입니다. 레나는 자신의 집을 지금 이곳 지구에서 발견하기 위해 하늘을 향해 영혼이 성장하고 있는 한 인간입니다. 부모의 눈에 비친 레나. 발터 기거. 아버지이자 영업 및 영업관리 매니저. 모니카 기거. 엄마이자 유치원 교사. 레나는 바라던 끝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1986년 4월 28일
긴 진통 후에, 하지만 정상적으로 쥐리히호 근처의 호르겐에서 태어났죠. 저도 또 2살 어린 레나의 남동생 요나스도 호르겐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레나가 태어난 뒤 이 새로운 가족을 병원에 두고 혼자 집으로 오면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시기는 우리 가족이 몇 가지 일로 스트레스를 받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레나의 외할아버지가 레나가 태어나기 사흘 전 실직을 했고, 같은 시기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났죠. 그리고 레나의 친할아버지가 4주 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당시 레나를 늘 햇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레나는 제 아버지의 빈자리에 들이운 짙은 아픔에 빛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5일 후 레나는 엄마와 함께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왔죠. 수유가 아주 잘 되어 레나는 금방 몸무게가 늘었고 건강도 만점이었어요. 레나를 보며 느끼는 기쁨이 몹시 컸죠. 깨어있을 때면 늘 침을 흘리긴 했지만 흔히들 침을 많이 흘리는 아이는 건강하다고 하죠. 침 때문에 우리는 레나를 마음대로 안고 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옷은 물론 우리 옷에 늘 침을 흠뻑 흘렸으니까요. 턱바지를 목에 두르지 않은 레나를 본 적이 없을 정도였죠. 레나의 엄마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젠 제발 침을 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빌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답니다. 정확히 크리스마스에 레나가 8개월이 되었을 때 침 흘리기가 멈췄죠. 레나는 어디를 가든 함께 다녔고 늘 조용하고 명랑했습니다. 우는 일은 드물었고 소리를 지르는 일은 전혀 없다시피 했죠. 한 번은 코스로 휴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레나가 막 5개월이 되었을 때였죠. 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아기 바구니에 진짜 아기가 들어있는지 아닌지 물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레나는 무럭무럭 잘 자랐고 늘 모두에게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꼭 햇살처럼 말이에요. 레나의 2번째 생일 바로 전에 요나스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요나스 역시 바라던 아이였고 우리는 이제 남매 한 쌍을 가지게 된 게 몹시 기뻤습니다. 11개월 무렵 레나에게 기도 협착증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도 레나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죠. 레나는 자주 호흡곤란이 왔고 특히 밤이면 더 심해졌어요. 혹시 레나가 숨이 막힐까봐 지키느라 잠도 거의 못 잤죠. 유일한 위안은 이 병이 자라면서 나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렇게 되었죠. 레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친절했습니다. 가끔은 레나가 아무나 따라갈까봐 불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자주 주의를 주곤 했답니다. 레나는 운동을 하기에는 허리가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체조는 모두 따라했습니다. 현재도 레나는 운동은 조금밖에 하지 않죠. 특히 운동 경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거기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레나는 운동 시합은 절대 같이 한 적이 없어요. 레나는 옆으로 비켜 앉아서 그런 놀이를 거부했죠. 하지만 레나는 몇 시간이고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레나가 방에 있는지 자주 들여다볼 정도였죠. 레고로 집을 지을 때는 자세한 설계도가 그려지기 전에는 절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단짝 친구와 놀 때는 대부분 무엇을 하고 놀지 레나가 결정하곤 했어요. 우리는 레나가 보스 역할을 하는 아이라는 걸 금세 알아차렸고 가능한 한 빨리 자립심을 키워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늘 레나가 자신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하려고 노력했죠. 다행히 레나는 잘 따라주었고 우리를 크게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도 레나는 인기가 좋았어요. 아는 사람들은 늘
레나는 언제 봐도 상냥하게 인사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레나는 사촌 동생들도 참 예뻐했어요. 레나가 아직 10살 때인데도 쌍둥이 사촌 동생을 돌보고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기저귀를 갈아주곤 했죠. 가족 행사가 있을 때면 사촌 동생들을 보살펴주고 함께 놀아줘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시달리는 일이 없었죠. 친구들의 집에서 놀거나 자고 올 때면 집에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 금세 적응하고 편안해했죠. 학교에서는 부지런했고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길 좋아했습니다. 늘 약한 아이들을 도와주었고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애를 썼죠. 한 번은 한 남자아이가 바지에 오줌을 싼 적이 있는데 모두 그 아이를 놀려댔어요. 그러자 레나가 그 아이를 위해 나서서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말로 다른 아이들을 수긍시킨 일이 있었답니다. 레나는 음악과 연극을 좋아했고 처음에는 발레도 했습니다. 리코더를 연주했고 엄마와 함께 피아노를 쳤고 기타도 쳤어요. 그리고 노래도 불렀고 다시 피아노를 쳤죠. 하지만 3, 4년 이상 연주한 악기는 없었어요. 3, 4년이 지나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했죠. 그렇지만 피아노 선생님인 베로니카 선생님과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레나는 베로니카 선생님과 영적인 이야기를 아주 많이 나누었죠. 제가 보기에 이 시기에 레나가 자신의 능력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보다 전인 첫 번째 수학여행 때 이미 레나는 자신이 동물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레나가 집에 돌아와 그러더군요. 다른 학생들이 다가가자 소들이 달아났는데 레나가 소 한 마리를 부르니까 그 소가 레나에게 다가왔다고요. 이 시기가 사춘기의 첫 단계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반항심이 생기고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흥분하고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시기죠. 만 14살에 레나는 학부모 면담에서 장래 희망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레나의 대답은 자신의 관심사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직업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레나는 디스코텍에 자주 가지 않았고 가더라도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꼭 필요할 땐 수돗물을 마셨어요. 왜냐하면 약을 탄 음료를 마실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레나는 합의된 일은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일이 계속해서 논쟁이 되긴 했지만요. 레나는 자유롭고 싶어 했고 지켜야 할 규정이 없기를 바랬죠. 레나는 여러 번 다양한 연극에 출연했어요. 맡은 역을 할 때는 늘 감정이입이 충만한 연기를 했고 물론 주연을 맡는 걸 가장 좋아했죠. 김나지움에 다닐 시기가 왔습니다. 김나지움은 독일어권의 인문계 중고등학교 과정을 말한다. 레나는 공부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면 모두 다 기억을 했죠. 힘들게 외우며 공부하는 건 레나에게는 해당이 안 됐어요. 수학은 말할 것도 없고 물리나 화학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물도 아주 잘했고요. 레나는 여러 것들 사이의 맥락을 잘 이해했고 서로 연관시켜 사고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모든 걸 금방 배울 수 있는지 가끔 놀라기도 했답니다. 그렇지만 언어 영역에서는 좀 힘들어하는 편이었고 고배를 마시는 일도 몇 번 있었죠. 하지만 레나는 수긍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독일어 선생님과 부딪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레나는 부당함과 조직적인 시스템을 참지 못했고 늘 거기에 맞서 싸웠으니까요. 레나가 늘 옳은 건 아니고 또 늘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요. 그리고 조숙한 학급 반장으로서 레나는 누구나와 쉽게 친구가 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레나의 보스 기질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깊고 오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적었죠. 레나는 집에 와서 점수가 잘못 나왔다고 하소연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 대부분 선생님을 찾아가 면담을 해서 점수를 다시 받곤 했죠. 레나는 자기 방에 있는 시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대부분 혼자 학교 과제를 하거나 비즈공예나 생모래 그림 그리기를 했죠. 우리는 레나와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특히 레나가 하지 않은 자잘한 과제나 지키지 않은 규칙들로 인해 엄마와 부딪히면서 서로 스트레스를 받곤 했죠. 가족 회의에서 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세우려고 하지만 레나는 규칙과 지시사항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서로 많이 논의를 했고 또 레나의 주도로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배운 것은 많으나 바란 대로 다 된 건 아니었죠. 졸업시험쯤 레나는 나중에 남자친구가 된 30살의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열정적이었고 이 시기에 레나는 학교에서의 스트레스와 부모님과의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두 번째 사춘기를 겪었죠. 부모와 분리되는 단계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다니 저로서는 정말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레나는 규칙을 지키고 맡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한 끝없는 논쟁을 견디기 힘들어했고 졸업시험 기간 도중에 남자친구가 사는 쿠어로 이사해버렸죠. 제게는 그 갑작스러운 분리가 몹시 힘든 이별이었지만 레나는 이미 결정했고 저는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그것은 레나에게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지만 그 와중에도 레나는 졸업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성적으로. 한 번은 레나의 남자친구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레나는 전혀 읽어본 적이 없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레나는 배우거나 읽은 적이 없어도 알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렇게 레나는 집에서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와 가까이 지내며 우리는 계속해서 화음과 불협화음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보통 젊은이라면 김나지움을 졸업하면 대학에서 어느 방향이든 결정해서 공부합니다. 레나에게는 진로를 선택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죠. 관심이 있는 분야가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을 가진 분야가 너무 많아서였죠. 건축학이 잘 맞을지, 수학, 생물학 아니면 사회학이 잘 맞을지. 오랫동안 이리저리 생각한 끝에 레나는 한 해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계획했죠. 그중 하나로 스페인의 휴양지인 섬 이비자에서 관광 가이드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레나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체계와 조직이 있었고 그건 우리가 이미 알듯 레나에게 힘든 부분이었죠. 그렇습니다. 레나의 장점은 자발적인 능력과 독립심에 있어요. 멀리 내다보는 시각을 가진 레나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대신 애니멀 커뮤니케이션과 영적인 상담 분야에서 직접 회사를 만들어 활동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갔습니다. 레나는 여러 번 이렇게 말했죠. 전 대학에 가지 않을래요. 대학에서 공부해서 그 분야의 직업을 가지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게 뻔히 보인다면 굳이 대학에 안 갈래요.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레나는 원하는 것은 해내니까요. 레나는 다양한 강좌를 다니며 영적인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상담하는 일은 레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레나는 현실적이 되도록 또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레나는 선과 사랑에 대한 가끔은 거의 천진난만하다 싶을 정도의 근본적인 믿음과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섬세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나는 두려움을 모릅니다. 레나는 모든 것은 어쨌든 되어야 하는 대로 돼요.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 걱정할 것 없어요.
라고 말하죠. 레나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일과 영적인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레나는 한편으로 기쁨과 평화로움을 물보라처럼 환하게 뿌려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주 직선적이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죠. 레나는 무언가를 원하면 그 목표로 이끌어주는 거의 모든 수단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늘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진솔함과 정직, 사랑은 레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레나는 부모인 우리 또한 자신이 마음먹은 방향으로 유도하고 이끌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레나가 어떻게 우리 모두를 돕고자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디고 아이나 크리스탈 아이의 보스 기질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레나와 토론하면서 레나가 얼마나 빨리 연관성과 행동의 패턴을 알아내는지 보면서 늘 놀라곤 합니다. 레나의 뛰어난 분석력이라든지 연관성을 찾아내는 능력은 감탄스럽기만 하죠. 그리고 레나는 어떤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심리적인 뒷배경을 찾아내고 해석할 줄도 압니다.